안녕하세요. 사연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현재 영어학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벌써 6살이 된 유치원생 아들을 홀로 기르고 있어요. 부모님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시고 저 또한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아이 또한 미국에 가서 낳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는 어느덧 4년 차이네요. 최근까지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진 후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일과 육아가 워낙 치열해서 그런지 별로 외롭지는 않네요. 저희 아들에게도 넌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해주는 사람이라고 늘 일러두고는 했어요. 6살 아들은 이미 별이 되어버린 사랑했던 그의 똘똘한 두뇌를 닮아서 그런지 금방 이해하고 제게 엄빠라는 이름으로 씩씩하게 부르는 아들이 참 대견스럽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의 아빠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초중학교를 다닌 후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짝꿍이었던 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 반장이었던 그 녀석은 짧은 머리에 안경을 낀 학생으로 딱 봐도 모범생이었지만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잘 노는 멋진 아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투른 한국 발음으로 얘기를 하니 곁에서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영어 발음이 섞인 한국어를 막 흉내 내면서 절 놀리는데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는 제게 친구는 절 다독여주며 본인이 갖고 있는 이어폰을 끼워주더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음악만 집중해서 들어봐. 라며 제게 자신이 좋아한다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그의 배려에 눈물 날 정도로 고맙더군요. 저는 그 아이와 친구로서 좋은 사이로 지냈고 학년이 바뀌어도 집이 서로 멀지 않았기에 잦은 왕래를 하며 부모님들도 알고 지내게 되었어요. 장래 희망이 인권 변호사라 했던 내 멋진 친구는 제게 손 내밀며 같은 대학교에 가자고 약속했죠. 이듬해 대학 시험을 본 저는 수시로 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법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꿈에 겨우 한 발자국 내디뎠다며 기뻐하던 친구의 내 남자의 기쁜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고등학교 때 좋은 우정은 사랑으로 변하며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친구이자 연인인 그의 손을 잡으며 평생 이 듬직한 손과 함께 하고프다는 상상을 했고 그가 군대를 다녀온 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의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만을 기다렸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어디서 저와 그의 궁합을 봤는지 노한 기운을 띠시더군요. 내 혹시 몰라 둘이 궁합을 봤는데 영 둘이 맞질 않는다는구나. 네가 내 아들 잡을 팔자라고 하던데 아무리 미신이라 쳐도 굳이 나쁜 것을 알고도 할 필요는 없잖니. 어차피 고시 공부해야 하는 녀석. 앞길 망치지 말고 너도 좋은 사람 찾아보거라. 라고 이런지하로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는데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상심에 휩싸인 저는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절망감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밖에는 절 걱정한 그가 와 있었고 엄마는 그를 제 방에 들여놓은 후 뒷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주며 차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반드시 고시 패스해서 보란 듯 너와 결혼할 거야. 아직은 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얼마나 널 지키고 싶은지 알지? 라며 위로하는데 그가 날 지키고 싶은 만큼 나도 내 사랑을 지키기로 맘먹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영어 강사를 하며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은 온전히
고시원에 있던 남자친구를 위해 썼어요. 예비 시댁에서는 제가 벌어준 돈으로 그의 뒷바라지 하는 것을 보고는 차츰 마음을 돌리는 듯 하더라고요. 사실 고시 공부가 하루 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와중에서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는 아들이 불안했는지 시아버지는 어느 날 절 불렀습니다. 일단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쁜 궁합이 나아질 수도 있다 하니 니들이 정 죽고 못 살 것 같으면 결혼하거라. 저는 뛸 듯이 기뻤지만 막상 예비시댁이 허락하니 이제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미 자리 잡은 딸을 고시 공부나 하는 불투명한 미래를 가진 남자에게 차마 주기 아까웠는지 반대를 하셨지만 그때도 그 친구가 나서서 저희 부모님을 진득하게 설득한 결과 우리는 드디어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상견례 때 와서 딴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단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좀 뒤로 미루거라. 괜히 가장이라는 부담감을 짐지워주고 싶지 않구나. 행여나 고시 공부하는 우리 아들 부담스럽지 않게 내조 잘하고 네가 돈 벌어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한 거다. 그 전에 괜히 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게 제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남편을 사랑했던 저는 알겠다고 제 남편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때까지는 무조건 뒷바라지하고 아이는 추후로 미루기로 약속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런 멍멍이 같은 조건이 어디 있냐고 하셨지만 손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허락을 맡은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지인만을 모시고 성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 돈 번 걸로 아낌없이 남편의 고시 뒷바라지를 했고 우리는 주말 부부도 아닌 달 부부였어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만나질 못했는데 겉도 시아버지가 쌍짓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마저 몰래 만나야 했습니다. 사이에 친정 부모님께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힘든 내색을 받아줄 사람도 없어지니 더 힘들더라고요. 학원비며 책값이며 고시원비며 용돈이며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염없이 들어갔고 고시에 실패하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남편의 표정은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아, 끝이 없는 뒷바라지에 왜 시댁 식구들이 내게 그 일을 떠넘긴 줄 알겠더라고요. 결국 돌아오는 추석 때 남편은 모두가 있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내에게도 못할 짓 같고 전 재능이 없어요. 바로 취업하고 이제 가장 노릇을 하겠습니다. 라며 얘기를 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죠. 시아버지는 절 가리키며 이게 다 궁합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법조관 될 아들 인생 망친 거라며 악담을 퍼부어댔고 그나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말리며 더더러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속내가 쓰리는 가운데 남편은 절 데리고 나와서 미안하다며 굳은 결심을 비쳤습니다. 나 당분간은 우리 집에 안 가려고. 고시 실패해서 부모님 뵙기도 민망하고 너한테도 못할 짓 같고 다행히 학교 선배가 차린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 오라고 하더라고.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서 그동안 못다한 거 다 해줄게. 제가 이제껏 고생한 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더군요. 남편은 다음 달에 입사가 확정되었고 그 전에 가까운 데 여행이라도 다녀오자며 2박 3일 일정으로 바다뷰가 보이는 좋은 호텔까지 예약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다녀와선 취업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애기도 갖겠노라고 희망찬 미래 가족 계획을 세웠죠. 부부끼리 간 첫 여행이라 잔뜩 기대를 안고 남편이 짜놓은 서프라이즈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생애 그만큼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밤바다 운치를 즐기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바닷물에 휩쓸려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앞뒤 안 가린 후 그곳에 뛰어들려 했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 남편을 못 가게 붙잡았지만 남편은 걱정 마. 나 수영 잘하는 거 잘 알잖아. 금방 구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사랑해. 하며 미소를 지으며 급하게 제 뺨에 뽀뽀를 해주고는 사방이 암흑으로 가득 찬 곳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죠. 아이는 구했지만 남편은 검은 물 밑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을 치르며 찾아온 시부모님한테 온갖 못다한 말을 들어야 했고, 내 전부였던 남편이 없는 세상 따위 나도 살아갈 의미가 없기에 미련을 버리고자 했는데, 허나 아직은 제가 갈 날이 안 되었던지 절 살게 할 존재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뱃속에 말이죠. 산부인과에 가보니 오주되었다고 하는데 배를 부여잡고 그가 남겨준 선물에 눈물이 났습니다. 초음파 검진에서 쿵쿵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지키고 싶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내색하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지면 저와 아이에게 어떤 상처로 다가올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네요. 일단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단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아이가 뱃속에서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겠다 맘먹었습니다. 허나 세상에 비밀은 없었는지 제가 산부인과에 다니는 것을 시댁 친척 누구 아무개가 본 모양이더군요. 아니나 다를세라 퇴근 후 집 앞에 시댁 식구들이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임산부며 뭐며 머리채부터 잡고 원망 섞인 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이 앙큼한 것 대체 뱃속 아이가 누구 아이냐? 내 아들 아이가 맞는 거야? 아니면 누구 다른 남자 아이냐? 빨리 바른 대로 말하거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대답할 이유 없으니 돌아가시라 했지만 시아버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제 대답을 요구하며 다그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이미 시아버지한테 아들을 일찌감치 배신한 부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미 고약한 시아버지를 뒤로 한 채 절 따로 불러낸 후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가야, 혹시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누구 아이냐? 네가 우리 아들을 배신할 리는 없고 우리 아들 아이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남편을 닮은 다정한 시어머니의 진득한 설득에 넘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끄덕이시면서 병원비며 뭐며 필요한 데 쓰라고 제게 100만 원 정도 든 봉투를 손에 쥐어주고 가셨고 한동안 시부모님들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20주가 되어서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우리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절 닮은 예쁜 딸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는데 삼신할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들을 점지해 주셨더랬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의 아들은 뱃속에서 아무 이상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하고는 아이에 관련되어서 가끔 통화를 하고는 했는데 뱃속 아기가 아들이라는 말에 참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친정엄마가 곁에 없으니 곁에서 잘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제게 임산부에 좋다는 음식들과 땡기는 것들을 잘 챙겨주며 몸조심하라고 저보다 더 애지중지 제 몸을 챙기셨습니다. 허나 어머니조차도 팔은 안으로 굽었나 봅니다. 제가 임신 30주 정도 되었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의 친형 내외가 난데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컹거리며 불안함이 감돌았지만 시어머니께선 괜찮다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한 후 여느 때와 달리 좋은 말로 말씀하시더군요. 예, 아가, 내가 이제까지 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생각해보면 그 녀석 운명이 그랬던 거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여태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시 공부시켜주고 기특하게 아이까지 가져주었으니 너한테 참 고맙고 미안하고 면목이 없구나. 라고 무례한 행동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시기에 저는 더 뭐라 하질 않고 괜찮다고 아마 나 같아도 자식 잃으면 슬퍼서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었을 거라고 심정을 대변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술술 시댁과의 사이가 회복되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음 좋았으련만 잠자코 있던 남편의 친형 부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형님 되시는 분께서 울며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7살 터울의 남편의 친형은 저와 달리 궁합 좋은 고운 신부감과 결혼을 했지만 갖은 현대의학의 힘에도 불구하고 애가 통 생기질 않아 불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중간에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라고 말했더니 드디어 숨겨져 왔던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네 뱃속 아이 낳아서 내 아주버님한테 입양시키는 거 어떻겠냐? 어차피 너 우리 아들이랑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애기 낳아봤자 아빠 없이 자랄 텐데 내 손주가 힘들게 자라는 꼴 못 본다. 너 역시 맘 잡고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 우리한테 주면 우리 애들이 잘 기를 거다. 당신들한테 주면 잘 기른다고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당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 혼자 잉태해서 품고 있는 나만의 아이라고요. 감히 내 아이에 대해서 탐내지 마세요. 헛짓거리 했다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만 가주시고 다신 안 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당차게 쏘아붙이자 어른이랍시고 운운하며 저더러 예의 없고 버릇없는 막대먹은 여자라며 몰아가는데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며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내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시탐탐 인자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시어머니를 앞세워서 종종 절 찾아왔고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었어요. 말을 통 안 들으니 돈을 가져와서 구슬르기도 하고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눈물로 절 흔들어 놓으려 했지만 두 번 속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문나지 않게 은근히 정리를 한 후 부모님께 말씀드려 만삭의 몸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겨우 지긋지긋한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절 곁에서 잘 돌봐주셨고 제가 산모로서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한국에서처럼 조리원 문화나 각종 문화센터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건 다소 아쉬웠지만 미국의 병원에서 태어난 제 아들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보고 싶었던지 세상에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눈을 떴는데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버린 제 남편 같아서 아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을 피해 도망쳐서 미국으로 오긴 했는데 그와 함께 지냈던 한국이 무척이나 그립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향수는 더욱 더 짙어졌습니다. 한국의 집 문제도 세를 주고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봐야 했고 결국 저는 부모님께 의논 후 한국에 잠깐 나갔다 오겠노라고 했습니다. 불과 아이를 낳은 지 3년 만이었네요. 친정에선 혹시 모르니 아이는 두고 가라 했지만 아직 아이가 어린지라 엄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아기까지 한국에 데려가게 되었어요. 3년 만에 본 한국의 모습은 여전히 발랄하고 풍족한 이미지였습니다.
아이한테 아빠를 보여주고 싶어서 남편이 잠들고 있던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흙장난을 하는 아이를 보며 샘솟으려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런데 하필 전 그때 그곳에서 낯익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절 항상 왼수보듯 했던 시아버지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안색이 퀭하시고 야위신 게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절 알아보시고는 동공이 커지시는데 저보다는 곁에 있던 제 아들에게 놀란 얼굴이었어요. 제 아이를 향해 다가오는 두 분을 애써 피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정이 올라오셨던지 눈물바람이 되어 아이를 보더군요. 이 아이구나. 우리 손주가 멀리서도 어찌나 우리 아들 어렸을 적이랑 빼다 박았던지 한눈에 알아보겠더구나.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다. 라시며 우셨는데 시아버지 또한 아련하게 아이를 보기만 하시다가 꼭 껴안아주시고는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셨습니다. 진정이 된 후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 시아버지께서 대장암 말기라고 하시는데 손 쓸 시기를 놓쳐서 죽음만을 앞두고 계신다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보고 싶다 하여 먼 길을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제 아들까지 만났으니 이제 당장 가도 여한이 없다 하셨습니다. 명이 닿을 때면 사람이 변한다고. 시아버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쪽지를 건네주시며 입으려셨습니다. 이거 내가 가기 전 아이 이름을 꼭 지어주고 싶어서 옥편 찾아서 좋은 뜻으로 지었단다. 다행히 전할 순 있게 되었구나. 이미 이름은 지었겠지만 그냥 마음이 내키면 받아주려무나. 경사경자에다 줄수자, 경수, 항상 기쁨을 주는 아이라는 뜻의 이름이었다는데 그토록 미워했던 앙숙 같은 시아버지지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큰형님네 부부는 다른 아이를 정식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했습니다. 잘 됐다 하며 저도 제 아이를 맘 같아선 한국에서 기르고 싶다고 얘기라니 이미 제 속내를 안다는 듯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이다. 더 이상 아이 욕심 내는 일 없을 테니 부디 아이 잘 키우거라. 그저 나 눈 감기 전에 몇 번 손주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할 테니 우리 아들이라도 볼 수 있게 한국에서 잘 키워주려무나. 라고 하셨고 차마 그게 아이와 시아버지의 마지막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아버지는 운명하셨지만 평안하셨는지 주무시듯 가셨다 합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그토록 미웠던 시아버지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과 제 성을 달아 오직 나만의 아이로 당당하게 키우고 있네요. 부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이곳에서 사회에 편견 없이 무사히 아이가 사랑 안에서 자라길 바라며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